거울로 치아를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은 규칙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하루 3번 힘차게 양치질을 합니다. 꼼꼼하게 치실도 사용합니다. 고통이 곧 청결을 의미한다고 믿으며 잇몸을 타는 듯하게 만드는 독한 알코올 성분의 구강 청결제로 입안을 헹굽니다. 하지만 이 지치고 힘든 매일의 의식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치아는 여전히 고집스럽고 병적인 누런색으로 점차 변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구강,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필사적으로 닦아내려 하는 누런 변색은 단순히 아침에 마신 에스프레소나 저녁에 마신 차가 남긴 표면적인 얼룩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물학적 구조 신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잇몸선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세한 괴사의 가시적이고 외부적인 증상입니다. 치아를 살아있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미세 혈관들의 복잡한 네트워크인 미세 모세 혈관이 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화학 미백 키트와 미용 산업의 수익성 높은 환상을 건너뛸 것입니다. 우리는 잔혹하고 미세한 현실을 살펴볼 것입니다. 당신의 미소가 누렇게 변하는 절대적인 근본 원인은 만성적이고 조용한 미량 영양소의 기아 상태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기근은 구강의 자연적인 생물학적 방어 시스템을 완전히 마비시켜 치아를 파괴적인 산성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시켰습니다. 당신의 입안이라는 미세한 전쟁터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적의 건강한 상태에서 다액은 단순히 음식을 적시는 수동적인 액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휘발성이 강하고 활동적인 액체 방어막입니다. 특히 라이소자임과 아밀라아제라는 강력한 방어 효소로 중무장하고 있습니다. 이 효소들을 공격적이고 미세한 순찰대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들의 유일한 생물학적 임무는 치아 표면을 순찰하며 세균의 세포벽을 적극적으로 파괴하고 구조적 손상을 일으키기 전에 산성 위협을 즉각적으로 중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엘리트 방어 시스템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매우 특정한 화학적 탄약이 필요합니다. 이 효소들을 촉매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생체 이용률이 높은 비타민 K2와 아연이 정확하고 지속적인 수준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일상적인 식단에서 이러한 필수 미량 영양소가 장기간 결핍되어 순환계가 굶주리게 되면 파멸적인 생물학적 셧다운이 발생합니다. 타액에 떠있는 라이소자임과 아밀라아제는 영구적으로 비활성화됩니다. 그것들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비활성 상태로 치아 주위를 쓸모없이 떠다닐 뿐입니다. 즉시 입안의 pH 균형이 무너집니다. 식사 후 몇 분 만에 구강 환경은 안전한 중성 상태에서 매우 산성인 늪으로 곤두박질칩니다. 이러한 산성으로의 변화는 스트랩토코쿠스 뮤탄스로 알려진 매우 기회주의적인 세균 균주가 필요로 하는 정확한 환경적 촉매제입니다. 이들을 억제할 효소 순찰대가 없으면 이 세균들은 치아의 미세한 틈새에 빠르게 군집을 형성합니다. 이들은 식사 후 남은 탄수화물 찌꺼기를 맹렬하게 소비합니다. 그 대가로 이들은 치아 범낭질의 깨끗한 표면에 직접적으로 매우 부식성이 강한 독성산을 배출합니다. 이 세균성 산은 단순히 표면에 머물지 않습니다. 범낭질의 결정성 프리즘 구조에 표적화된 화학적 공격을 가합니다. 범낭질 기둥을 결합하는 칼슘과 인산염 미네랄을 체계적으로 용해시킵니다.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왜 당신의 치약이 효과가 없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단단하고 뚫을 수 없는 유리 같은 가본 역할을 해야 할 범낭질이 화학적 구조적으로 변형됩니다. 미네랄이 벗겨져 나가고 매우 다공성으로 변합니다. 물리적으로 미세한 스펀지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짙은 색의 베리 토마토 소스, 진한 차 한 잔 등 색소가 있는 것을 섭취할 때마다
그 색소들은 더 이상 단단한 표면에 의해 튕겨 나가지 않습니다. 대신 상하세관 깊숙한 곳으로 맹렬하게 빨려 들어갑니다. 이것들은 범낭질 표면에서 치아에 민감하고 살아있는 중심부로 곧장 이어지는 수백만 개의 미세한 관입니다. 이것은 양치질로 닦아낼 수 없습니다. 어떤 연마성 치약도 이 미세한 관 안으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누런 얼룩은 치아 표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죽어가는 범낭질에 손상되고 텅 빈 구멍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범낭질의 구조적 붕괴는 이 생물학적 재앙의 첫 단계일 뿐입니다. 진정한 공포는 잇몸선 아래 치아의 생명이 유지되는 숨겨진 뿌리 시스템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세 혈관계의 심각한 기아 상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턱뼈의 소켓 깊은 곳에서 당신의 치아는 치주 인대에 의해 매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닻이 아닙니다. 미세한 혈관들이 빽빽하게 분포된 복잡하고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이 작은 혈관들은 멈추지 않고 전달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치수 외층에 존재하는 특수세포인 상아질 모세포 오돈토블라스츠로 필수 영양소와 미네랄을 직접 펌프질해야 합니다. 이 상아질 모세포는 범낭질 바로 아래에 있는 두껍고 뼈와 같은 층인 상아질의 건축가입니다. 건강한 상태에서는 이 미세 혈관의 압력이 상아질의 덴티날 플루이드로 알려진 영양분이 풍부한 액체를 바깥쪽으로 흐르게 합니다. 치아 내부에서 상하세관을 거쳐 범낭질을 향해 밀어냅니다. 이 바깥쪽으로 향하는 압력은 내부의 고압 세척기 역할을 하여 끊임없이 독소를 씻어내고 세균이 치아 중심부로 침투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확인한 만성적인 미량 영양소 결핍을 겪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치주 인대 내의 미세 모세혈관은 심각한 영양실조에 빠집니다. 혈관벽이 약해집니다. 혈류는 느려지고 손상됩니다. 상아질에게 바깥쪽으로 향하는 압력이 실패하면 파멸적인 생물학적 역전이 일어납니다. 물리학은 평형을 요구합니다. 당신의 치아는 가압된 방어 구조에서 미세한 진공 상태로 변합니다. 치아는 구강 내에 매우 산성이고 색소가 짙은 액체를 텅 빈 상하세관으로 곧장 적극적으로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차에 짙은 타닌 커피에 농축된 멜라노이드인 가공식품의 합성 염료 등은 망가진 범낭질을 완전히 통과해버립니다. 이들은 치아에 살아있는 중심부인 상아질 자체로 맹렬하게 끌려 들어갑니다. 이것이 거울에 비친 당신의 모습에 대한 끔찍하고 물리적인 진실입니다. 당신은 표면적인 얼룩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미네랄이 고갈되어 썩어가는 반투명한 껍질을 통해 영구적으로 염색되어 질식해가는 내부 중심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잇몸은 어떨까요? 양치질 후 세면대에 뱉은 거품에 옅은 분홍빛이 도는 것을 발견합니다. 당신은 재빨리 뻣뻣한 칫솔모나 너무 세게 양치질한 탓으로 돌립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 피는 굶주린 수천 개의 미세 모세혈관이 눈에 띄게 물리적으로 파열된 것입니다. 세포산소와 표적 미량 영양소의 부족으로 인해 너무나 심각하게 손상되어 가장 기본적인 기계적 스트레스에도 무너지고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피가 나는 것은 본질적으로 더러워서가 아니라 기저 조직이 서서히 괴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상업적인 미용 산업은 이 깊은 조직의 생물학적 실패를 어떻게 치료하라고 조언할까요? 그들은 함수 이산화규소가 함유된 연마성이 강한 치약을 팝니다. 고농도의 과산화수소에 크게 의존하는 강력한 화학 미백제를 마케팅합니다. 이미 심각한 탈회를 겪고 있는 치아에 과산화수소를 바르는 것의 의학적 현실을 분석해 봅시다. 구조적으로 볼 때 부서지고 속이 빈 부드러운 분필 조각에 농축된 산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미백제는 범낭질 기둥 내에 남아있는 유기기질을
공격적으로 산화시키고 파괴합니다. 네, 그것은 짙은 색소를 맹렬하게 벗겨냅니다. 일시적이고 눈부시게 하얀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치아 표면의 미세한 구멍을 급격하게 확장시킵니다. 범낭질의 두께를 물리적으로 저하시킵니다. 치아를 무한히 더 약하게 만들고 뜨거운 커피나 차가운 물과 같은 기본적인 온도 변화에 과민하게 반응하게 하며 미백 치료에 돈을 지불하는 것을 멈추는 바로 그 순간부터 짙은 얼룩을 훨씬 더 빨리 흡수하도록 수학적으로 보장합니다. 당신은 수익성이 높고 끝없이 파괴적인 화학적 침식의 굴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즉시 화장품 코너에서 벗어나 구강 생태계의 엄격한 생물학적 요구사항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미세한 괴사를 멈추고 되돌리기 위해 우리는 연마성 화학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두 가지 정확한 조치를 동시에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계적으로 산성 생물막을 벗겨내야 하며 마비된 효소 방어 시스템을 강제로 재부칭하기 위해 생체 이용률이 높은 알칼리성 미네랄을 국소미세 환경에 즉각적으로 쏟아부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생물학적 칫솔이 필요합니다. 매우 특정한 생식식물 구조인 아피움 그라볼렌스, 흔히 생샐러리로 알려진 것의 미세한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흔하고 진부한 다이어트 팁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수분 체중을 줄이기 위해 샐러리를 먹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강 생물군계 내에서 그것의 정확한 기계적 화학적 유용성을 엄격하게 분석할 것입니다.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생샐러리 줄기를 집어 드십시오. 그것을 단단히 반으로 꺾어 보십시오. 주된 섬유질 몸체에서 벗겨지는 두껍고 단단한 연녹색 실들을 즉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식물학적 용어로 이것은 후각 조직으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질기고 빽빽하게 뭉쳐진 미세한 셀룰로스 섬유 다발입니다. 이 생줄기의 두꺼운 단면을 어금니 사이에 놓고 강하게 씹으면 이 두꺼운 실들은 쉽게 액화되거나 으깨지지 않습니다. 압력을 받으면 산산조각이 나면서 수천 개의 뻣뻣하고 미세한 식물성 칫솔모로 쪼개집니다. 계속 씹을 때 이 섬유질 칫솔모는 망가진 치아에 들쭉날쭉하고 다공성인 표면을 가로질러 공격적으로 끌려갑니다. 식물성 셀룰로스는 놀랍도록 질기지만 전혀 연마성이 없는 폴리머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범낭질에 깨지기 쉬운 칼슘 인산염 결정에 단 하나의 미세한 긁힘도 남기지 않고 끈적하고 굳어진 세균성 생물막인 플라크를 물리적으로 긁어내는데 필요한 정확한 분자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포 수준에서 매우 표적화되고 결함이 없는 기계적 각질 제거입니다. 하지만 이 쓸어내는 작용은 생물학적 구조 프로토콜의 전반부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는 기질 내에 숨겨진 화학적 탑재물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샐러리 줄기는 본질적으로 고도로 가압된 생물학적 수도관입니다. 약 95%가 액체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것은 죽어있는 비활성 수돗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체 이용률이 높은 알칼리성 미네랄, 특히 이온화된 칼슘, 칼륨, 그리고 글루코시놀레이트로 알려진 특수 파이토케미컬이 대량으로 농축되어 포화된 고도로 구조화된 살아있는 세포 내 액체입니다. 뻣뻣한 셀룰로스 섬유가 범낭질에서 매우 산성인 세균성 플라크를 긁어내는 바로 그 마이크로초의 순간에 강하게 씹는 순수한 기계적 힘이 식물의 단단한 세포벽을 맹렬하게 파열시킵니다. 이 작용은 이 알칼리성 액체의 국소적이고 고압적인 홍수를 유발하여 갓 노출된 매우 취약한 범낭질의 구멍에 직접 쏟아붓습니다. 여기서 즉각적인 화학적 중화가 일어납니다. 높은 pH의 식물성 액체가 갑작스럽고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스트랩토코쿠스 뮤탄스 세균이 남긴 잔류 독성산을 강제로 중화시킵니다. 구강 내 환경의 pH는 단 몇 초 만에 부식성이 강한 5점 외서 안전하고
방어적인 중성인 7.0으로 급격히 상승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방금 손상 부위에 직접 생 이온 칼슘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산성 장벽이 벗겨졌기 때문에 이 생체 이용률이 높은 칼슘은 즉시 타액에 의해 포획됩니다. 그런 다음 손상된 범낭질의 텅 빈 미세한 구멍 속으로 맹렬하게 다시 채워집니다. 이것이 말 그대로 재광화의 물리적 과정입니다. 당신은 치아를 구성하는 정확한 생물학적 구성 요소로 치아의 미세하고 썩어가는 구멍을 체계적으로 메우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혈관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단단한 섬유질 기질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강렬하고 지속적인 기계적 작용은 턱 근육, 특히 교근을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게 만듭니다. 이 지속적인 근육 수축은 강력한 생물학적 펌프 역할을 합니다. 턱뼈 소켓 깊은 곳에서 휴면 상태에 있던 혈액순환을 강력하게 자극합니다. 치주인대 내부에서 질식하여 죽어가는 미세 모세혈관을 기억하십니까? 무너져 내려 세면대에 잇몸 피를 흘리게 했던 그것들 말입니다. 무겁고 반복적인 씹는 작용은 신선하고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정체되고 괴사한 혈관으로 곧장 밀어넣습니다. 축적된 대사 노폐물을 맹렬하게 씻어내고 당신의 효소 방어 시스템이 절실히 굶주려 있던 필수 비타민 K2와 아연의 신선하고 활력 넘치는 공급을 전달합니다. 치아의 내부의 수압이 마침내 회복됩니다. 상아질에게 바깥쪽 흐름이 다시 시작됩니다. 생물학적 진공 상태가 영구적으로 꺼집니다. 내부 압력이 다시 바깥쪽으로 적극적으로 밀어내어 추가적인 독성 오염으로부터 치아 중심부를 밀봉하기 때문에 당신의 치아는 식단에서 짙은 색소를 빨아들이는 것을 즉시 멈춥니다. 기계적 각질 제거가 일어나는 바로 이 순간에 벌어지는 화학전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치아에 굳어진 플라크는 단순히 세균이 느슨하게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도로 요새화된 미세한 요새입니다. 이것은 생물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트랩토코쿠스 뮤탄스 세균은 세포의 중합체 물질, 즉 EPS라는 두껍고 접착제 같은 갑옷을 분비합니다. 이 EPS 기질은 물이 전혀 스며들지 않으며 일반 치약의 활성 성분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콘크리트처럼 작용하여 세균을 치아 벽에 영구적으로 접착시킵니다. 생샐러리 줄기를 맹렬하게 으깰 때 당신은 단순히 물을 방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표적화된 화학적 탑재물을 방출하는 것입니다. 이 파이토케미컬이 타액과 섞이면서 이소티오시아네이트스라는 반응성이 매우 높은 분자 부류로 빠르게 효소 변환을 겪습니다. 이 이소티오시아네이트는 미세한 철거용 쇠공입니다. 끈적한 이 PS 콘크리트를 화학적으로 용해시킵니다. 세균 군집에서 갑옷을 벗겨냅니다. 세균이 노출되면 이소티오시아네이트는 세포막을 적극적으로 침투하여 내부 단백질을 맹렬하게 변성시킵니다. 세균은 단순히 휴면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접촉하는 순간 구조적으로 해체됩니다. 당신은 상업용 알코올 기반 구강 청결제가 유발하는 타는 듯한 세포 파괴에 연약한 잇몸 조직을 노출시키지 않고도 범낭질의 미세한 풍경을 효과적으로 살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혹한 생물학적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기계적 각질 제거와 일시적인 화학적 중화는 응급 조치입니다. 출혈을 멈추게 하지만 만성적인 기아 상태를 되돌리지는 못합니다. 치아의 구조적 무결성을 영구적으로 재건하고 안에서부터 누렇게 변하는 것을 되돌리려면 마비된 효소 방어 시스템을 강제로 재부칭해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몸이 간절히 원했던 정확한 생물학적 점화키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비타민 K2와 아연의 절대적인 필요성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당신의 몸은 허공에서 이 복잡한 분자들을 마법처럼 합성할 수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비타민 K2를 분석해 봅시다. 이제 의학계는 비타민 K2가 칼슘을 위한 궁극적인 생물학적 교통 통제관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유 한 잔을 마시거나 일반적인 칼슘 보충제를 섭취할 때 그 칼슘은 완전히 눈먼 상태로 혈류에 들어갑니다. 내부 GPS가 없습니다. 목적 없이 떠다닙니다. 종종 그것이 속하지 않아야 할 연조직에 자리 잡게 됩니다. 동맥을 석회화하여 심혈관계를 뻣뻣하게 만듭니다. 또는 입안의 세균성, EPS 기질과 결합하여 치아 표면에 단단하고 석회화된 플라크를 형성합니다. 그것이 바로 치석입니다. 치석은 범낭질의 돌처럼 굳어버린 눈멀고 잘못된 위치에 자리 잡은 칼슘에 불과합니다. 비타민 K2, 특히 생체 이용률이 높은 MK7 변형은 이 혼란스러운 과정을 완전히 바꿉니다. 이것은 오스터칼신과 기질지 LA 단백질, 매트릭스지 LA 프로틴이라는 두 가지 고도로 특화된 칼슘 결합 단백질을 활성화합니다. 오스터칼신을 미세한 자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K2에 의해 활성화되면 혈액과 타액에 자유롭게 떠다니는 이온 칼슘에 공격적으로 결합합니다. 연조직과 표면 치석에서 물리적으로 끌어내어 턱의 뼈기질과 치아의 텅 빈 상하세관 깊숙한 곳으로 곧장 끌어당깁니다. 적절한 비타민 K2가 없다면 당신이 아무리 미친 듯이 칼슘을 섭취하더라도 다공성의 스펀지 같은 범낭질의 재광화는 수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제 우리는 부족한 아연에 대해 다루어야 합니다. 아연은 인간이라는 기계 내에서 300가지가 넘는 다양한 효소 반응을 위한 생물학적 점화 플러그입니다. 하지만 구강이라는 매우 특정한 생물 군기에서 아연은 타액의 아밀라아제와 라이소자임을 위한 독점적인 활성제입니다. 혈류 내 아연 포화도가 높지 않으면 타액선은 단순히 비활성물만 분비합니다. 미세한 순찰 때는 완전히 비활성화된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매우 산성인 세균의 늪이 아무런 방해 없이 지속되도록 방치되는 것입니다. 치유 과정을 영구적으로 고정하려면 이러한 촉매제의 일일 섭취량을 완전히 재정비해야 합니다. 흡수율이 떨어지는 합성 종합 비타민 알약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생체 이용률이 높은 천연 기질에 떠 있는 이러한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식단 프로토콜에 나토를 즉시 통합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나토는 발효된 대두로 만든 일본의 전통 음식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말하자면 지구상에서 비타민 K2, MK7이 가장 농축된 단일 천연 공급원입니다. 하루에 단 15g만 섭취해도 K2 수용체를 즉시 포화시켜 오스터칼신 단백질을 완전히 활성화할 만큼 엄청난 생물학적 탑재량을 전달합니다. 이 천연 K2 공급을 복제하는 호박씨나 소량의 목초 사육, 소간과 같은 생체 이용률이 높은 강력한 아연 공급원과 결합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괴사를 멈추고 안에서부터 범낭질을 재건하기 위해 당신이 실행해야 할 정확하고 타협할 수 없는 미세 프로토콜을 구성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즉각적인 적대 행위의 중단입니다. 연마성이 강한 미백치약과 비싼 과산화수소 미백 스트립을 즉시 버려야 합니다. 천연 갑옷의 마지막 남은 층을 기계적 화학적으로 갈아내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식후 메커니즘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하루 중 가장 무겁고 가장 산성이며 또는 색소가 가장 많이 들어간 식사를 완전히 마친 후 화장실로 달려가 양치질을 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해야 합니다. 산성 식사를 한 직후에 양치질을 하는 것은 미세한 기물 파손 행위입니다. 사는 범낭질의 칼슘 인산염 결정을 일시적으로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이 부드러워진 상태에서 나일론 칫솔모를 끌어당기면
영구적인 치아 구조가 실제로 몇 밀리미터나 맹렬하게 긁혀 나갈 것입니다. 대신 당신은 식탁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껍질을 벗기지 않은 두꺼운 아피움, 그라벌렌스, 즉 생샐러리 줄기 하나를 정확히 집어듭니다. 어금니에 최대 씹는 힘을 가하여 의도적으로 천천히 그리고 공격적으로 씹을 것입니다. 뻣뻣한 셀룰로스 섬유가 치아의 모든 들쭉날쭉한 표면을 가로질러 끌려가며 세균성 EPS 기질을 물리적으로 끊어내는 것을 마음속으로 시각화할 것입니다. 높은 pH의 알칼리성 세포, 내 액체의 홍수가 산성 늪을 즉시 씻어내도록 할 것입니다. 교근의 무거운 기계적 펌핑이 신선하고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피가 나는 잇몸에 굶주린 밑에 모세혈관으로 곧장 밀어넣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 비타민 K2, MK7 및 아연 프로토콜을 일상 루틴에 엄격하게 도입할 것입니다. 타액의 휴면 효소를 영구적으로 재활성화할 것입니다. 순환하는 칼슘을 치아의 미세한 구멍으로 다시 끌어당겨 상하세관을 영원히 밀봉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생물학적 자석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것이 구강 재활에 타협할 수 없는 의학적 현실입니다. 이것은 미용적인 속임수가 아닙니다. 세포 수준에서의 공격적이고 계산된 생물학적 개입입니다. 거울에서 보는 고집스러운 누런 변색 세면대의 옅은 분홍빛 피, 이것들은 무너져가는 혈관계가 보내는 절박한 경고 사이렌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 사이렌에 응답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해부학적 청사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미세한 괴사를 멈출 수 있는 기계적 도구와 정확한 화학적 탄약을 제공받았습니다. 최종 결정은 전적으로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생물학적 현실을 무시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부 밑의 모세혈관의 붕괴를 가속화하면서 죽어가는 구조 위에 일시적으로 덧칠하는 산성 미백 키트를 사며 미용 산업에 계속 돈을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치아가 점점 더 부서지기 쉽고 과민해지며 결국 안에서부터 썩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인체의 엄격하고 용서 없는 공학을 존중할 수도 있습니다. 그 생섬유질 줄기를 집어들고 부족한 생물학적 촉매제로 내부 시스템을 채우며 거울을 통해 치아의 밀도, 구조적 강도, 그리고 진정한 자연의 색이 돌아오는 것을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울에 비친 당신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이 치르고 있는 미세한 전쟁을 이해하십시오. 그런 다음 행동을 취하십시오. 신체의 미세한 메커니즘에 대한 이 깊은 탐구가 당신이 속아왔던 수익성 높은 환상을 산산조각 냈다면 이 지식이 여기서 멈추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우리는 흔한 조언을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것의 생물학적 진실을 해부합니다. 아래에 당신의 잇몸 상태를 정확히 자세히 적어 댓글을 남겨주시고 세포 치유의 진정한 과정을 함께 시작해 봅시다.